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IT 전문 매거진 테크엠의 도강호 기자와 김영로 앵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네. IT 전문 매거진에 계시는 이 도강호 기자를 네. 모신 이유가 있죠. 있죠. 네, 아마 지금 저희가 공개할 대주제를 확인하시면 그 감을 잡으실 겁니다. 네. 자,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일 벗은 갤럭시 노트 7. 자, 베일을 벗었어요. 네. 저희가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딱 접하고 나서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도강호 기자 느낌 어떠셨어요?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 일단 보는 순간 갤럭시 S7과 뭐가 다르지? 네. 네, 저는 네. 약간 그런 느낌. 오. 커진 거죠? 네. 김영래 앵커는요? 저요? 네. 저는 갤럭시를 계속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네. 노트는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커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워낙 홍채 인식을 삼성전자 제품 라인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걸 했으니까 네. 과연 이게 얼마나 편할까. 사실 지문 인식도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0.3초에서 0.4초냐, 안 그러면 0.7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불편하다, 편하다 갈리는 것처럼 네. 홍채 인식 1초 만에 된다라는 거 가지고 과연 될까? 내가 직접 써보지 않는 이상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 혹시 핸드폰 어떤 거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LG. LG 사용하고 네. 계시고. 애플 쓰시잖아요. 저는 애플 아이폰 사용하고 있어요. 다 모였네요. 자, 오늘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폰이 아니니까. 네. 자, 그럼 제가 먼저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노트 7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저는 근데 그 홍채 인식 기술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좀 알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0.3초냐 0.7초냐 이것에 대해서 좀 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 홍채 인식을 사람들이 시연을 해본 영상을 보니까 네.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이 홍채 인식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시간이 걸렸을 때 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보세요. 바로 열립니다. 지금 뭐 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홍채 인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에 밀어서 홍채 인식을 하고 켜지기까지 저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빠르지 않아요? 네, 저는 속도는 빠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문제가 저렇게 하던 경험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처음 그렇죠. 해보는 행동이라는 거에서 좀 저항감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에는 핸드폰 들어서 밀기만 하면 화면이 켜졌었는데 그쵸. 네. 지금은 이제 밀고 나서 끄고 해야 한 되는 단계가 거죠. 더 있는 그리고 거네요. 그쵸. 저게 네. 정말 지극히 네. 화면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저 원샷 한 번만 잡아주세요. 피디님. 저 봐요. 저게요. 네. 그 이제 화면으로 나왔는데 저 한 번만 잡아달라니까요. 봐요. 우리가 네. 이제 홍채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지문 인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꺼내면서 지문 인식을 해서 네. 마음속으로 이제 편하게 했잖아요. 저걸 하잖아요. 네. 실사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꺼냈죠? 네. 이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네. 한번 인식이 오류가 났어.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불편할 수도 있다. 오히려 지문 인식이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채 인식이 막말로 요즘에 ATM기에도 홍채 인식이 있어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 이게 막 우리가 이렇게 놀랄 정도로 혁신이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바꿔줄 정도로 네. 편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네. 공개된 지 12시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다들 좋다고만 하니까. 네. 예. 굳이 좋은 걸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긴 해요.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너무 막 부풀려지고 부풀려지는. 그리고 뭐 목표 출하량 1200만 대 얘기 나오고 있는 네. 건데 이게 꼭 진짜 1200만 대 이미 된 것처럼 막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증권사에서도 사실 저도 저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뺐던 게 제외를 시켰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핸드폰을 딱 정시야로만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시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 안에 내 눈이 고정됐을 때 그때 인식이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다가 턱이 찍힌다거나 그러면 또 안 열리기도 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죠. 네, 분명히. 이게 실제로 삼성에서 공개한 네. 그 이제 주의사항이 네. 이제 공개가 됐는데
핸드폰이 눈 아래에 있을 경우에 인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거 봐요. 이게 맹점이네요. 그런다니까요. 네.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 거라는 걸 알지만 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볼 일이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결국 다시 지문 인식을 하든 패턴을 하든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네. 과연 그러니까 이 홍채 인식만 우리가 의지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건 네. 잠금 화면보다는 오히려 다른 용도로서 이제 어떻게요? 의미가 그쵸.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걸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강화된 보안이라는 거죠. 네. 지문보다는 훨씬 많이 강화됐으니까요. 그럼요. 네. 지문은 뭐 다 베껴서도 요즘에 쓰는 기술이 네. 나왔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홍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보안성이 높고 베끼기도 어렵고 네 그런 면에서 네. 좀 가능성을 다들 타진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번 언팩 행사에서 삼성 패스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KB 하나은행도 된다고 하고요. 신한은행도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할 필요 없이 네. 홍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완전히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네.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은행마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본인 비밀번호도. 인증서를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좋은 건 좋다고 말해요. 그건 그렇죠. 좋다고 네.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능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그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능이 방수 방진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 스타일러스 펜이라고 부르는 이 노트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 펜까지도 같이 방수의 기능이 들어가서 네. 물 속에서도 쓸 수 있다. 제가 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네. 지금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 있죠. 네. 괜찮습니다. 사용 가능해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저는 제 기본이 저는 참고로 갤럭시를 씁니다만은 네. 여러분들이 물속에서 휴대폰을 쓸 일이 365일 중에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샤워하나 뭐 목욕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도 스마트폰을 본다면 네. 이거는 IT 기기의 노예죠. 그때는 좀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방금 저희 그 담당 PD가 저를 딱 일깨웠는데 네. 애기 아빠들. 애기 아빠들. 아, 봐봐요. 아이와 목욕할 때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진짜 수영장에서도 아이와 사진을 찍으면 진짜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네, 그 네. 추억을 담고 싶지만 네. 그 추억을 지금까지는 핸드폰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홍보팀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저도 근데 동의를 하는 게 네. 너무 아이 아빠의 관점에서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워터파크 많이 가잖아요. 아이가 네. 없어도 그게 네. 가서 노는데 촬영을 하고 싶다. 네. 근데 물이 튀긴 내 핸드폰. 핸드폰.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방수가 된다는 거는. 방수팩을 굳이 네. 안 사도 그렇죠. 그렇죠. 되게 그리고 하겠네요. 요즘에 이 방수팩 소비자 민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방수되는 줄 알고 방수팩에 넣어놨는데 방수팩이 새서 핸드폰이 고장났다. 네. 이거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괜찮죠. 네. 인정합니다. 저는 약간 네. 삐딱하게 봤었던 게 방수도 그런 거고 옛날에 방진 기능 처음에 광고할 때 막 사막에서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이건 방진 기능이 된다 네.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막을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확실히 그런데 뭐 아이들이나 워터파크 네. 그리고 요즘에 갑자기 페스티벌도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물 뿌려요 마지막에는. 네. 근데 이제 찍다가 물 온다고 아까처럼 또 이렇게 숨기면 네. 좀 이게 볼품 사나워지니까 그렇죠. 그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정말 신나는 화면을 찍기 위해서는 방수 방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요. 저는 좀 좋아 보이고 스타일러스 펜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또 김영롱 앵커가 태클을 한참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그 자동 번역 기능인데 네. 일단 우리가 영어 검색할 일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 영어 검색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번역을 스타일러스 펜을 그 글자에다 갖다 대고 있기만 하면 네. 자동 번역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괜찮죠? 어떠세요? 왜 제가 태클을 걸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갑자기 좀 저도- 위축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저거 완전 환영하는데요. 그래요? 저희들은 이제 해외 시장도 봐야 되니까 네. 외신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모르는 단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면 막 가끔씩 저 고백을 하나 하자면 구글 네. 번역기도 가끔씩 쓰는데 맞아요. 네. 구글 번역기가 진짜 구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은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네. 휴대폰으로도 외신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건 그리고 좋네요. 한 가지 더.
돋보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글씨가 작아서 네. 아무리 글씨를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글자를 뭐 이만하게 화면에 채울 수가 없는데 돋보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탭을 딱 누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돋보기가 돼요. 저 정도만 쫓겨나네. 확대를 할 수도 있고 저기 위쪽에 보시면 150%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300%로 늘리게 되면 더 크게 확대도 됩니다. 이야. 어르신들 보기 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특별히 뭐 효도폰을 사드릴 필요가 없고 뭐 이런 폰을 사용하셔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네요. 저건 네. 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예상을 벗어나요, 김현우. 이거 통과. 뭐 근데 저렇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네. 그게 이제 항상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 펜 이야기가 나올 때 하는 네. 게 처음에는 좋아서 잘 쓰다가 네. 맞아요. 나중에는 안 익숙해서 안 쓰더라. 맞아요. 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거 기능이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그냥 펜 없이도 앱으로도 구현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아니면 손가락으로요. 그렇죠. 네.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맞아요, 점에서 맞아요. 뭐 펜만의 독창적인 기능이다. 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펜의 사용성을 높였다라는 측면에서 그 정도까지만. 약간 제한적으로 저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삼성에서 공개한 갤럭시 노트 7이 네. 이런 기능을, 새로운 기능을 탑재를 했다. 그래서 뭐 좋은 그런 뭐 평가도 받고 있는 건 네.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좋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기자님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로 삼성의 이 판매량 중에 매출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또 김영롱 앵커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리미엄보다는 저가 폰으로 좀 많은 매출을 그렇죠.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네. 강화되고 있는 네. 가운데에서 삼성 최근에 그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이 네. 점유율이 그다지 줄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많은 시장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지 않았다. 네. 그러면 어디서 채운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시장 분석 업체에 따르면 저가 폰에서 저가 시장에서 갤럭시 저가 모델들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분석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면 저가 폰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가 요즘에 중국에서 저가폰의 공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 쪽보다는 애플의 저가폰 라인업이 좀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삼성은 0.1% 오히려 점유율이 올랐어요. 근데 0.1%포인트. 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네. 저가폰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는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미 중국 제조업체들은 미래형 신기술을 이미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에 진강 현실도 그렇죠. 그렇죠. 벌써 접는 디스플레이 제품 시제품이 나온 상황이죠. 여기에 가상 현실, 무선 충전 기술은 이미 옛날 얘기고요. 네. 그리고 뭐 메모리 기술이랄지 용량이랄지 뭐 삼성에서 또 자랑하는 게 엑시노스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화웨이에서 만든 게 더 우수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 네. 여기에다가 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삼성이 계속 혁신적인 뭐 기능들을 한두 개씩 집어 넣으면서 네. 신제품을 올려가고 뭐 이게 뭐 5니 뭐 6는 빼겠습니다. 7으로 가는 네. 이게 과연 진짜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실제로 그래요. 글로벌에서는 1위가 삼성이 차지했어요. 네. 2위가 애플이었고요. 3위가 화웨이였는데 중국 시장으로 가면 말이 달라집니다. 삼성이 탑5 안에도 못 들어요. 그래요? 샤오미한테도 뒤처집니다. 정말요? 샤오미가 4위를 하고요. 네. 아니야. 샤오미가 3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위 같은 경우에는 단연 화웨이. 이외에 이제 오포, 비보가 각각 이렇게 뒤를 잇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면 삼성전자 측에서 과연 중국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중국 하나 정도 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안 되죠.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네. 단편적인 예로 하반기에 이번 갤럭시 노트 7의 네. 목표량이 한 1,200만 대거든요. 네. 1,200만 대 정도 팔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면 삼성전자에서 1,2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분기 때요. 비보라는 중국 내 세계 점유율 5위 업체인데요. 네. 비보라는 중국 제조업체입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이 2분기에 1,600만 대를 기록했어요. 한 분기예요. 한 분기에, 2분기에. 오.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5위권 안에만 들어도 오.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7이 바라고 있는 하반기 목표량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야. 중국 시장에서는 길을 못 펴고 있다는 네. 거죠. 기술력 같은 경우에 뭐 이미 어느 정도 스펙은 네. 경쟁사만큼 올라왔는데 가격은 한 2배 차이 나니까 저 같아도 중국 현지인이라면 네. 중국 제품 사는 게 나쁘지 않죠. 그렇구나. 그 실제로 네. 그 살펴보면 네. 그 이제 이틀 전이죠. 8월 1일에 네. 화웨이에서 또 노트 크기의 스마트폰을 발매를 했어요. 네. 발표를 그래요?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노트를 노리고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화면도 노트보다 더 크고 네. 이제 사용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이 되게 뛰어난 네.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삼성이 애플에 앞서서 네. 출시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화웨이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중국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화웨이가 그런 전략을 썼을 때 네. 그저 대화면에 비싼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을 때 삼성이 과연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 의문이 당연히 제시될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둘이 만약에 화웨이 vs 삼성전자가 된다면 네. 특허 화웨이가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이렇다 보면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네. 앞으로를 봤을 때는 언젠가 발목 잡힌다는 거예요. 오. 그러다 보면 네. 이제 마냥 좋다고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내놓기는 좀 부족하다 이거죠. 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그래도 호평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긴 했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생기거든요. 일단 그 IT 전문 매거진 업체에 계신 그 도광욱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담 엄청 주시네요. 네, 부담스럽네요. 일단 저는 그걸 먼저 짚고 가고 싶어요. 삼성전자의 매출. 네.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죠.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매출을 맞아요.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뭐 작년에 비해서도 크게 성장했고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크게 성장했고 지난 분기 비교해서도 22%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네. 누가 이렇게 성장을 이끌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IT 모바일 부문에서 그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네. 것이죠. 저곳이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네. 그 스마트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핫하게 쓰고 있는 갤럭시 S7, 네. X7 엣지를 네.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요 흥행을 노트로 이어가야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노트 7을 보면 S7에서 적용됐던 기술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이랑 뭐가 다르지? 음. 라고는 말씀을 드렸던 게 정말 화면 크고 펜 있다는 것 말고는 S7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듀얼 상황에서 엣지도 뭐 똑같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엣지를 줘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 것.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 폰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주는 것들은 S7과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제 차이점이 말씀드린 게 크기와 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30조 원을 네. 목표로 하는 삼성에서 네.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노트 7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요? 이제 그런 이유는 역대 노트의 어떤 실적을 보자라는 네. 것이죠. 그게 사실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S 시리즈들과 네. 노트 시리즈들이. 그러니까 노트 시리즈들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사실 매출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가장 피크였던 게 요 앞 버전인 5였던 노트 거죠. 5. 6를 네. 넘고 7으로 갈 만한 마음이 네. 들 정도로 네. 정말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도 나왔을 때 아주 인기는 좋았어요. 이게 좋았죠. 네, 주목받고 네. 단기간에 아주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오. 인기는 좋았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한 달 사이에 애플이 나오고 네,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단통법이라 그러죠. 이제 단말기 지원이 네. 안 되면서 이제 이 고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지고 중저가 시장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네. 네.
노트 했어. 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달라질까 좀 궁금해지지 않아요? 혹시 김영롱 앵커 네. 노트 시리즈도 써본 적 있으세요? 저는 노트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작은 거 좋아해서 네. 노트 너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관심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노트에서 신기술이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있을 S, 그러니까 이제 A이 되겠죠? 네.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베타 테스트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일 테니까 네. 오류가 난 점들이 뭐 SA에서는 오류가 덜 나겠죠? 네. 그거 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네. 노트를 직접 사진 않는데 대신 노트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좀 항상 면밀히는 지켜봤었죠. 좀 궁금해지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트 시리즈가 지금까지 특히 노트 5의 경우에는 한 달 앞서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한 달 뒤에 이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경쟁 때문에 좀 밀려났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그 구도는 똑같은데 이번엔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될까요?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애플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트렌드가 중국 기업, 네. 중저가 폰, 그리고 중저가 폰이지만 프리미엄 폰. 네. 그만큼 이제 기존의 삼성, 애플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많이 떨어진 약화된 상황에서 한 달 뒤에 애플이 새로운 폰을 내놓는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특별한 변화를 하지 않는 한 애플이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네.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들리는 애플에 대한 소식들은 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미묘하게 네. 반대까지는 아닌데 네. 항상 한 달 전쯤에 미리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노트만 봤을 때도 매년 조금씩 앞당겨지는 거 아시죠? 발표 시점이. 아, 그래요? 한 며칠씩 계속 앞당겨져요. 네. 막 일주일씩 앞당겨지고 이러다가 노트도 상반기에 하겠어요. 나중에는 막 정 안 되면 네. 항상 상반기에는 S 시리즈 나오고 그렇죠. 하반기에는 노트 시리즈가 나왔었는데 네. 뭐 지금도 저는 계속 좀 견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고요. 애플은 글쎄요. 혁신적인 기술을 떠나서 우리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혁신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영롱아, 근데 아이폰 4일 때도 혁신이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뭐 있었지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 혁신이 아이팟 시절 있잖아요. 네. MP3 처음 나왔던 그 시절.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그때의 혁신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엔 사실 거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견고해서 이거를 쉽게 따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도 좀 이 부분은 네. 좀 삼성전자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자, 그 도강호 기자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물어봤던 게 LG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그 슬픕니다. 네. LG 얘기만 나와도 저는 너무 슬프네요. 왜요? LG 우리 한번 다뤘었던 적이 네. 있는데 LG 홍보팀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네. 그들은 월급 스틸러인가라는 네.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진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LG가 혁신적인 제품 진짜 많이 내놨다고 봐요. 네. 아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짜 혁신적인 기술을 내놨는데 네. 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사용자들한테? 사용자들이 직접 찾을 때까지 네. 이미 찾아가지고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하면 이미 LG 신제품의 열기가 이렇게 사그라졌을 맞아요. 그 시점이었잖아요. 네. LG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는 드렸습니다만은 금 테두리 비쳤을 때도 맞아요. 금인 거 얘기 안 실제 했어요. 금이었죠. 막 이런 네.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LG를 쓰시는 사람으로서 아니 좋긴 좋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요번에 G5가 네. 출시됐을 때 네. 정말로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핸드폰이 나가는 방향이 어디일까라고 네. 봤을 때 모듈화가 되게 중요한 방향 네. 하나.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좀 더 자신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네, 것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하드웨어 상에서 혁신은 사실 지금 우리도 계속 이야기하고 네. 있지만 비슷비슷해졌고 그렇죠. 저가를 찾아가고 있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기존 유명 업체들은 삼성이든 LG든 애플이든 그 방향에서 모듈화가 하나의 정답일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신선하고 재밌는 시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부서 뭐 하냐, 그렇죠. 홍보 부서 뭐 하냐. 네. 네, 그래서 홍보도 되게 강하게 했는데 시장과 너무 반응이 달랐던 거죠. 이게 저는 그러니까 네. 그게 만약에 그래요 카메라 화각을 넓히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화각을 더 넓히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조리개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네. LG는 카메라를 전면에 2개를 넣어요, 그냥. 그렇죠. 막 그런 식으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했는데도 이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미안하지만 오늘 주제에서는 네. LG 자체가 거론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옛날에 제가 G프로2 썼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정이 남아있어서 네.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네. 뭐냐면은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마케팅의 수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분명히 애플. 작용. 그렇죠. 분명히 애플 작용할 사실 때 수밖에 정신교육 받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사시는 거잖아요.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대단해요. 약간 갱신처럼 그런가요? 정신교육 받고 사실 약간 그 정도잖아요.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핸드폰만 사용하지 않아요. 노트북과 태블릿 PC 이런 걸 그쵸.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기기가 모두 하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한 개의 기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불편함을 겪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노트가 좋고 LG가 혁신적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이폰이 7이 나오면 또 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갤럭시 노트 7에서 약간 주목해야 될 네. 측면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에 클라우드를 제공을 네, 해요. 삼성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15기가 네, 네. 15기가.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게 어떤 기기에서든 데이터를 옮겨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연계성 이런 것들도 강화해서 이번에 출시를 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주려고 신경을 썼다라는 오. 측면에서 삼성이 뭔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오히려 팬 기능 개선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갤럭시 S7과 갤럭시 노트 7의 스펙 차이,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 차이는 거의 없잖아요. 네.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변화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그 화면 크기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뭐 0.6인치 정도 조금 네. 커졌습니다. 네네. 나머지 뭐 해상도, 카메라, 배터리 조금 차이 나고 용량 조금 차이 나고 메모리는 같고요. 무게 약간 차이 나고 하드웨어는 거의 비슷한데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네. 이것부터가 저는 어떤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건데 사용자 만족도 높인다고 판매량으로 직결된다는 거 아니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중국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 저가 스마트폰들 현재 이 사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만 거기에다 마케팅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또 반대로 뒤집어 얘기해 보자면 삼성전자가 새로 내놓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아무리 사용자 편의성이 좋다고 해도 판매량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위험 요인과 리스크 요인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먼저 도강호 기자가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정리를 하자면 네. 삼성전자 좀 더 정교한 마케팅이 필요하다. 어, 네, 갤럭시 노트 7 네. 정교하게 마케팅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지 않아요. 네. 네, 거의 다른 점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고 느끼고 구매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네.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걸 해야만 성공을 한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말 못한 부분이 오포 비보라는 네. 그 중국 기업이 네.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네.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급격하게 맞아요. 성장하고 있는 네.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의 만족도와 매출을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네. 기업인 거죠. 그러면 갤럭시 노트 7 펜을 통해서 만족도를 주고 있는데 네. 그걸 과연 연결할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로 앵커는요. 참 마케팅 잘하는 삼성전자한테까지도 동아호 기자가 마케팅이 네. 필요하다, 더 정교한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LG전자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직설 같은 경우엔 특허 전쟁에 신경 쓰자. 네. 우리가 특허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스펙이 좋아지고 기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특허 침해 그렇죠. 하냐 안 하냐의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특허 전쟁 신경 쓰자로 결론 직설 내봤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가 전제가 된다면 저의 이야기가 성립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 전쟁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타겟 정확하게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발표가 된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서 그래도 박수는 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자, 도강호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